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투쟁에서 재직 중인 플랫폼 연구소 연구소장 이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익스트루식 세포기관과 시험법 기반의 장점을 모두 취한 표준화된 크리스퍼 옵타겟 예측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할 페이퍼는 지놈 바이올로지에 올해 초에 발표됐고요.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공동 연구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놈 와이드 옵타겟 디텍션 메소드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그 유전자 교정 치료제의 세이프티 스터디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이 표준화 작업들이 어떻게 중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의 주제인 익스트루식 이라는 저희가 개발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타겟과 옵타겟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사람 유전체에는 30억 쌍의 DNA 서열이 있는데 유전자 가위라는 분자는 정확하게 한 군데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교정하고 어, 끝내게 됩니다. 근데 원치 않는 그러니까 오프타겟이라고 부르는 그런 서열들이 또 존재하는데요. 그 서열들에 가서 또 교정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제 규제 기관인 FDA에서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30억 쌍의 DNA 서열 중에서 온 타겟이 한 개이고 30억 개는 오프 타겟 칸디데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30억 쌍에서 오프 타겟 효과가 없으면 저희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어, 당연히 불가능한 미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치트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지노마이드 오프 타겟 프레딕션 메소드라는 건데요. 실험법을 통해서 30억 개가 아니라 추려서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옵타겟을 일어날 확률이 큰 것들을 먼저 추려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만 이제 확인하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크게 셀 베이스드, 인비트로 또 인실리코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요. 나누는 기준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사용했으면은 셀 베이스드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DNA를 따로 분리한 다음에 죽어 있는 세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쳐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인비트로라고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런 실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표적 서열과 유사한 서열들을 그냥 찾아내는 방법을 인실리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 베이스드 인비트로 인실리코 방법들이 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0개 넘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 발표되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셀 베이스드 방식으로는 가이드식이라는 방식이 이제 하버드의 키스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게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유전자 가위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DNA 절단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인공적으로 더블 스트랜드 ODN 태그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 과정이 모두 이제 살아있는 세포에서 벌어지고요. 이후에 이 지노믹 DNA를 저희가 분리해가지고 그 PCR 방법으로 이 태그가 있는 프라이머를 사용하면은 선택적으로 이제 어,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는 온 타겟에도 일어나고 오프 타겟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DSODN 태그가 들어간 온 타겟, 오프 타겟 캔디데이트를 일단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방법이 이제 가이드식이라 하고 다이제놈식이라는 게 이제 인비트로 방식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어, 가장 먼저 발표되기도 했고요. 이 방법은 이제 셀 프리 지노믹 DNA에다가
cas9과 sgRNA를 같이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DSB가 일어나게 되는데 몬타게 타겟들을 이걸 이용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홀지놈식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 부분들이 많은 이런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내게 되고 이러한 방식이 이제 다일지nom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김진수 교수님, 한국의 김진수 교수님께서 이제 서울대 재직 중이실 때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실리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카스 오핀더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sgRNA의 이제 온타겟 서열과 그 휴먼 지놈 레퍼런스 서열을 비교해가지고 그 미스매치별로 이렇게 미스매치 0, 1, 2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러한 서열들의 이제 옥타겟 칸디데이츠라고 미스매치 1, 2인 것들을 예측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뭐 여러 개가 발표됐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요즘에 카스 오핀더라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이제 역시 서울대 김진수 교수님과 지금은 의대에 계신 배상수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타겟 메소드 방식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세이프티 스터디에 사용이 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이제 지놈 바이올로지에 이제 제공한 표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지놈 에디팅을 이용한 치료제들이 이제 IND 스터디에서 어떤 방식들로 이것들을 예측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이제 에디타스 메디슨이라는 미국의 이제 회사에서 가장 먼저 유전자 교정 치료제를 카스9 기반 했을 때 사용한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식, 다이제놈식 그리고 카스 오핀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방식을 먼저 설명드렸고 보시다시피 이제 뭐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뭐 가지각색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굉장히 혼란스러운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FDA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가이던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022년 3월쯤에 가이던스를 이제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이던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들에게 뭐 이 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이렇게 좀 추천하는 그런 양식인데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멀티플 오소고널 메소드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 게 아까 말씀드린 인실리코, 그러니까 바이오케미컬이 이제 인비트로거든요. 그리고 셀 베이스드,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하게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세 개의 각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약간은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는 알아서 이런 식으로 갈 거냐?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당연히 이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표준화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산업, 뭐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 표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가 되는 건 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표준화로 이제 채택될 뭐 상황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휴대폰 단자에 같은 경우도 뭐 회사별로 다른 걸 쓰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USB-C 타입으로 이제 뭐 다 통일이 되고 있죠, 표준화. 그리고 뭐 이렇듯 이제 출시된 것들이 표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출시도 되기 전에 이제 국가에서 아예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차량 간 표준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는 이제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에 채택이 되면은 굉장히 또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2018년도부터 지노 에디팅 컨소시엄 멤버를 모집해서 미국의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진행하는 NIST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의 약자인데요, NIST는 진행 중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회원인 회사들인데요. 뭐 빅파마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들 중에서 이제 유전자 가위 치료제 개발 회사들 그리고 뭐 다파는 이제 뭐 국무부고요. 그리고 뭐 NIH 뭐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진행 중인데요. 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 프로젝트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표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그, 음, 그런 기준을 이제 정할 때 이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런 참양성, 거짓 음성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그 값싼 키트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떴을 때 병원 가서 PCR 검사로 양성이 되는 거를 참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떴는데 도저히 내가 생각했는데 이건 코로나인 것 같아서 갔더니 양성인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음성인데 거짓 음성이라 하죠. 그래서 참양성의 경우는 높을수록 좋고 거짓 음성인 경우엔 낮을수록 좋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셀 베이스드 인비트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그 이 저희의 그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 가위죠. 유전자 가위가 이렇게 온 타겟이든 오프 타겟을 다 자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미니 트래커, 그 나중에 이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끼워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셀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풀로 표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위가 잘라도 다시 이걸 이어붙이는 메커니즘이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그걸 NHEJ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잘린 데다 저희가 이거를 집어 넣기 전에 미리 또 누가 이걸 붙여 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해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H제가. 그리고 또 DNA들이 이제 크로마틴 같은 데 이렇게 감겨 있죠. 그러면은 더욱 이 가위가 아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크로마틴들이 있는 게 이제 세포의 어떤 그 상태를 또 나타내기 때문에 그 세포마다 크로마틴 스테이트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 베이스에서 크로마틴이 있는 건 어쨌든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NHG 때문에 어쨌든 시그널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레이더로 표시했는데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이렇게 흐릿해진 레이더로 볼 수 있죠. 반면에 인비트로 방식은 이런 크로마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해꾼도 없어요. 왜냐하면 NHJ라는 그 메커니즘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건데 저희가 DNA만 이렇게 빼서 그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 뭐 NHJ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어붙이는 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잘린 데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트래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심지어 크로마틴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렇게 흐릿한 데서는 굉장히 참량성일 비율이 높습니다. 27%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인비트로 보시면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짓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음성을 떴는데 가짜인 거죠. 한마디로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높죠. 반면에 인비트로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은 대신에 놓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어디냐면 NEJM의 그 2021년에 그 인텔리아 2001이라는 치료제에 대해 IND 스터디를 한 거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런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는데 저희의 표준화 전략은 이 셀 베이스드와 인비트로의 장점들을 동시에 갖춘 실험 방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실험을 들어가면요. 그 아까 전에 저희가 장점과 단점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셀 베이스드의 장점은 크로마틴이 있는 건 장점인데 이런 NHJ 같은 어, 딱풀로 표시된 방해꾼들이 있는 건 단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인비트로의 경우에는 크로마틴이 없는 거는 이제 단점인데 대신에 이게 딱풀로 표시된 게 없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상태인데 이 크로마틴들은 있고 대신에 NH는 없는 상태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이제 했을 때 저희가 사용한 방식은 카스나인 단백질 RNP와 세포들을 섞은 다음에 이런 익스트루더라는 실험 기법이 있거든요. 이거 보통 뭐 엑소점을 닮은 이제 베시클을 만들던가 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여기를 통과시키면은 이 셀월이 이렇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괴돼서 거기에 이제 RN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들어간 RNP가 이제 DNA, 지누목 DNA와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세포가 확실히 죽었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NHJ가 이제 제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화학적인 케미컬을 쓴 게 아니라 이제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크로마틴 단백질들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각 방식의 장점들을 동시에 갖춘 실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했는데 포어 사이즈하고 넘버 오브 셀에 대해서 했을 때 여기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각기 다른 이제 그 방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했을 때 이 밴드의 진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컨트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진하기가 이제 진한 거가 더 좋거든요. 이제 DNA 퀄리티가 높아서 나중에 홀지놈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번 컨디션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익스트루식은 다이제놈식과 마찬가지로 홀지놈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클린하게 컷한 패턴이 나오면은 아, 잘 됐구나. 컨트롤은 이제 유전자가 치지 않은 거거든요. 비교했을 때 이제 굉장히 어, 깔끔하게 잘린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타겟에 대해서 해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제 qPCR로도 요 레이스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양한 이제 타겟들을 쟀을 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딱풀로 표시된 NHJ를 제거하는 게 이제 제거가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들어갔는데요.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카스9에서 잘린 부분이 있고, 안 잘린 부분이 있잖아요. 안 잘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PCR을 떠서 인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델이 뭐냐면, 인서션 딜리션의 약자인데, 이게 NHJ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 세포에서 이게 계속 붙였다가 잘랐다가 붙였다가 잘랐다가를 반복하다가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 베이스 페어, 투 베이스 페어, 인서션, 딜리션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그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치료제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언컷 퍼플레이션의 인대를 확인하면은 그래서 NH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스나인을 친 것이 파란색이고 안 친 게 주황색인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다 non significant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NH제가 있었다면은 카스9을 쳤을 때 NH제가 이렇게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NH제가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됐고요. 두 번째 증거는 이제 SCR7이라는 이제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그 NHJ 이니비터인데요. 이 NHJ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안 한 거를 이용한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cut 레이스를 qPCR에 제거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NHJ가 아직도 있다면은 cut 레이스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두 개를 썼는데 cut 레이스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5개의 타겟에서. 여기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그 컷 퍼퓰레이션을 저희가 qPCR로 조사한 결과 두 퍼퓰레이션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NHJ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그 sgRNA 중에서 재밌는 sgRNA가 있는데 이제 프로미스큐어스 sgRNA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미스매치가 보통은 낮은 거를 사용해서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반대로 저희는 이제 미스매치가 높은 sgRNA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충분한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낼 수 있게 그 말하자면 N수가 높은 그 샘플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저희 바이오인포메틱스를 담당해 주셨던 황수찬 교수님께서 이렇게 두 서열을 각각 알부민 PCSK9 지인에서 찾으셨는데 이 서열은 신기하게도 마우스와 휴먼의 공통 시퀀스이면서 그 미스매치 이게 M이 다 미스매치거든요. 미스매치가 상당히 높은 서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열들을 두 개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휴먼에서 PCSK9을 사용했을 때, 마우스에서 했을 때,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다른 실험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얻었는데요. 여기서 겹쳤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익스트루식과 다이제놈식이 동시에 예측한 방법들인 경우 이렇게 겹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숫자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높게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프로미스큐어스한 SGRN을 썼기 때문에 높게 나타날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교집합인 애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 실험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실험을 잘 진행했고 저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분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한 실험은 아까 참 양성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데요. 인비트로의 단점이 이 참 양성 비율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비트로는 워낙 많은 캔디데이트를 예측해내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거짓 양성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방법으로 예측한 탑 10들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가 이제 몇 프로가 참이었냐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측된 오프 타겟들을 일일이 저희가 PCR로 검증해서 NGS를 통해서 인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1%보다 높으면은 참 양성이고 낮으면은 이건 거의 안 잘린 거기 때문에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 참양성 비율을 이제 했을 때 가이드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 베이스드 방식인데 가장 높은 걸 보였고 다이제놈식은 인비트로 방식인데 좀 낮게 보였죠. 근데 저희 익스트루식 방식은 가이드식 못지않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제놈보다는 이제 2배, 거의 뭐 100% 근접했기 때문에 가이드식과 익스트루식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세포 실험의 장점 중에 하나가 크로마틴 스테이트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특이적인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겹친 개수가 16이 넘으면은 저희가 랭크 썸 테스트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코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가이드식, 익스트루식, 뭐 여기 인실리코로 사용한 방법들 다 스코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그걸로 랭크 썸 테스트를 했을 때 p 밸류입니다. 그래서 p 밸류가 높으면은 두 개가 이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0.05보다 낮으면 이제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건데요. 보시면은 각 방식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다른 예측 방법을 쓰면은 랭크들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는 거의 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실리코 중에 저희가 2개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중국 그룹에서 사용한 크롭이란 방식, 그리고 하나는 하버드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CFT라는 방식인데 인실리코끼리 비교해도 거의 이제 상관관계가 없게 나왔거든요. 크롭 CFD라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없는 게 정상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가이드식과 익스트루식은 이제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디그란 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김진수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예전의 방식인데 다이제는보다 좀 더 이제 익스트루식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핵만 이제 케미컬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제 어쨌든 디그는 다이제눔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익스트로하고는 약간 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발표한 거는 익스트루가 가이드식하고 높은 상관관계 p-밸류를 보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이드식이 다 좋은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거짓 음성 비율이 높다는 거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스 퍼센티지를 표시했는데 놓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아까 코로나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코로나에서 놓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그게 가장 치명적이죠. 마찬가지로 이 놓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역시 저희가 진행한 실험들을 봤을 때 가이드식보다 저희가 익스트루식이 거의 1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다 취했다 볼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이제 가이드식에서 미스매치 0에서부터 6까지의 다양한 오프 타겟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까 보여드린 유전자 교정 치료제 중에 가이드식 하나만을 가지고 오프 타겟을 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ROC 커브라는 거를 그릴 수 있는데요. ROC 커브는 어쨌든 각 방법의 예측 방법의 그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탁 10개씩 검증했다 했는데 검증한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40개, 50개가 되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스코어들, 그 예측 방법들의 스코어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참과 거짓을 잘 가르는지를 ROC 커브를 그려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area under curve라는 게 뭐냐면 요 아래 커브 아래 이제 면적이거든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익스트루식이 어쨌든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ROC 커브 분석에서도 익스트루식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익스트루식은 셀 베이스드와 인비트로의 장점만을 취한 방법이고 그 인비트로의 장점인 낮은 거짓 음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적으로는 이제 NHJ가 제거된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셀 베이스드의 장점인 높은 참량성을 또 보였고 세포 특이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이제 가이드식과의 높은 p-value로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area under ROC 커브를 통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가장 성능이 높은 방법임을 이제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분들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특히 저희 1저자 분들은 이제 저희 툴젠의 권정훈 연구원, 김민영 연구원 분하고 바이오인포메틱스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해주신 한양대 황우창 교수님께서 이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이 연구는 이제 식약처에서 대부분 과제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하에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그러면 발표는 지금 마치고요. 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